네, 투자는 결국 정보 싸움이죠. 돈이 되는 뉴스 함께 챙겨보시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제가 뭐 쉬는 동안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뀔까 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배터리, 그 바로 윗단에 위치하는 시작점인 광물입니다. 자,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을까? 광물 바람을 안고 에코프로 그룹주에 개인 투자자들의 몰빵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고요. 이건 아침에 이제 당잠사에서 브리핑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최근 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 팔고 일본의 이 5대 상사 기업을 추가로 매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샀을까?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큰 시사점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리해봤는데요. 이걸 최초에 샀을 때가 2020년이었죠. 그때 코로나 팬데믹 쇼크 터졌을 때 막 쇼티지 나고 공장 가동 안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막 급하게 올라갔을 때요. 인플레이션의 이 대안으로 또 원자재 투자, 이쪽이 상사들이 원자재를 다루고 있다 보니 아마 그거 염두에 두고 투자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수익을 실제로 거뒀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또 지분을 늘렸다? 그러면 뭔가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원자재의 그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하향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인데 두 가지 포인트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시대에 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물가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에 베팅을 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마 시장은 여기에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가능성 측면입니다. 최근 일본의 정부도 그렇고요. 이런 상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광물 자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신산업에 편입이 돼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며칠 전에 G7 EU에서 기후에너지 환경장관회의가 있었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성명 낸 게 핵심 광물 안정적 확보 위한 행동 계획, 이 안에 담겨 있는 게 이 전체 국가들의 약 10조 원의 재정 지원 합의할 계획입니다. 즉 정부들이 돈 들여서 안정적으로 이 광물들을 들여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합의 내용이고요. 기업 입장에서 다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당잠사에서 저기까지 못 갔는데 못 간 내용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일본 5대 상사 기업들이요. 전체 매출에서 그 광물이 차지하는 매출이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고 그걸 비중으로 다시 환산을 해서 계산했을 때 노란색 점입니다. 보시면 이쪽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광물 투자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미토모 상사인데 니켈, 코발트 등의 전기차 쪽으로 가는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쓰비시 상사는 원래 구리 중심의 채굴을 했었는데 이때는 배터리 관련 채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투자 전략 본격화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분을 새롭게 신사업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미쓰비물산 마찬가지의 그런 움직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워런 버핏이 이렇게 광물에 적극적인 일본 상사를 산 건가? 라는 연결고리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 포스코가 그 누구보다, 그 어느 국가보다 먼저 이 광물 사업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광물 사업은 포스코지 않을까라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공급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미 이쪽으로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이거는 당잠사 작년 8월부터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작년 8월 12일 이때 처음 이제 광물편이라고 해서 한번 고민을 아이디어를 생각나는 대로 기입을 해봤는데 그때는 투자의 관점에서 광물이라는 단어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각조각 나 있는 리튬이나 뭐 다른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그 매장량이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별로 여기에 강하게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조각 나 있는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광물편으로 정리해서 이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 케미칼 말씀을 드렸는데 퓨처엠으로 사명 변경을 했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제서야 빛을 크게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반년 넘게 지났네요. 예,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포스코 엠텍이 400% 가까이 뛰었고 포스코 DX는 사실 광물은 아닌데 이거 IT 쪽이죠. 네. 포스코 ICT 사명 변경한 기업인데 어제 이것도 뭐 급등을 했던 모양이고 포스코 퓨처엠 120%, 예, 인터내셔널도 50%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못 가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글로 포스코 쳐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게 소외되나 싶을 정도로 유독 이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못 가기는 합니다. 자, 어떤 관점에서 이런 걸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포스코그룹주들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어떠한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양극재를 비롯한 소재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인 가운데 그 이후에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따른 전반적인 중국의 공급망 배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원재료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폐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완전 업스트림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호주는 광산 쪽이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는 염호 쪽, 그리고 리사이클링 폐배터리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방식으로 리튬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강점, 이러한 부분들이 포스코 그룹주에게 좀 업스트림 쪽에서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이 양극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의 수요처를 자청하다 보니까 결국은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의 시장의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미중 관계에 대한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과거부터 이제 경험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광물이라든지 원자재 자원 쪽을 가장 많이 투자를 했었던 기업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기대감들, 한국가스공사는 제외를 하고요. 네. 이 두 개의 기업 쪽에 관심도가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포스코만 붙으면 다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급등 과도하다고 하는데 여기엔 동의를 하시는지, 주가 차원에서요? 네,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제 뒤에 전고체 관련주들도 짚어보겠지만은 사실은 숫자로 판단을 하면은 예. 이거 지금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2027년 지금 뭐 전고체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때 정말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양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삼성 SDI는 하겠다라고 밝혔지만은 예. 그럼 얼마나 빠르게 침투율이 올라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하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한 성장성들을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고 수급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종목군들을 아예 투자를 안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또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종목 하나는 그래도 포트폴리오에는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신가요? 어떤 종목 그럼 주시겠어요?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을 네.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투자자들의 성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2차 전지 관련주 못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매일매일 시장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예.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사야겠죠. 그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돌아올 가치를 판단하고 지금 1년, 2년 뒤에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 그럼 어떤 것들 봐야 되느냐? 뭐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포스코 그룹주들 내에서라고 한다면은 결국 가장 부담이 적은 포스코 홀딩스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 철강 사업의 회복, 거기에 더해서 리튬 사업의 가치, 이러한 부분들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포스코 그룹 주 안에서도 2차 전지 주 안에서도 탑픽을 그럼 포스코 홀딩스로 찍어 놓겠습니다. 일단 이제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네. 접근 전략이 갈린다라는 말씀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요 내용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 있어서 그 중국의 1분기 GDP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한 4%였는데 실질 GDP인데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잘 나왔고요. 세부 항목을 봤더니 3월 소매 판매가 10.6%, 예상이 7%대였는데 이것도 서프라이즈. 산업 생산은 예상보다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플러스 3.9%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요즘 발표되는 족족 좋아요. 네. 내부의 뭐 수출입 지표도 괜찮고 러시아 쪽에 그렇게 잘 팔았다면서요. 네. 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뭘 봐야 할까요? 이 안에서. 사실 이제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좋아진다 이런 기대감들이라는 게 기저에 이제 깔려 있어요. 예, 과거에 특히 그래 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방금 이제 얘기를 나눴지만 중국의 소매 판매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소매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 게 과거의 흐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은 결국은 중국의 경제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서비스업 위주로의 회복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효과 자체가 과거에 분석했던 효과보다 덜하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그럼 소매 판매가 올라올 때 우리나라 소비 관련주들이 올라올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중국 내에서의 브랜드력 약화, 그러니까 로컬 업체들의 약진이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 대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만 매출액이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적으로 교류적으로는 그렇죠. 인접 국가이기도 하고 많은 교류가 오가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소비 상황이 어떻느냐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유통업종군들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해외여행 나가느라 그런지 국내 쪽에서는 돈을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예전에 중국이 올라올 때 좋았었던 소매, 유통, 소비 관련주들이 그만큼의 상승률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애매하다라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단체 관광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는 이러한 모멘텀에 따른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과거 대비해서는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게 맞다. 이렇게 관련 섹터들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 단체 여행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안 풀어졌죠. 그렇죠. 지금 뭐 왜 오지도 그러는 않고 거예요? 있는 상황이고요. 왜 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 갈 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과거에는 사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지표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우리나라 수혜라는 그 공식이 있었는데 그 연결고리가 상당히 그때보단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선별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는 섹터라고 본다면 어디가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제조업 섹터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반도체 섹터가 될 거고요.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내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클리컬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에서의 소매 판매 소비에 대한 증가 부분뿐만이 아니라 국내 쪽에 여행객에 대한 회복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아마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다른 코너에서 다룰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슈는 시간상 이거 말고 마지막 거 먼저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과거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요거 오늘부터 아마 적용이 될 텐데 미국의 IRA 시행 규정이 적용이 바로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조금 탈 수 있는 차종을 간밤 미국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과거에는 좀 타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게 이걸 세부적으로 반반 쪼개서 여기 두 개 다 해당이 돼야 전체 해당이 되면 절반만 탈 수 있고 그런데 이 전체 탈 수 있는 기종도 뭐 반 탈 수 있는 기종도 다 미국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우선주의라고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우리나라가 빠졌어요. 현대차, 기아도 빠졌는데 아유 그나마 위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이제 어불성설이지만 한국 기업, 뭐 독일 기업, 일본 기업 여기 다 빠졌습니다. 요건을 맞춰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여기서 빠진 게 GV70인데 네. 중국 배터리가 탑재돼 있거든요. 그거 아마 이제 미국 쪽으로 돌려서 제출을 다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사실은 공장 다 지어주고 하는데 이러면 조금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이제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GV70 같은 경우는 국내산 배터리를 바꿔서 이제 일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전기차 주력 차종은 GV70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 조립을 해서 넘어가는 차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 이 내용만 놓고 평가해 봤을 때는 당연히 악재는 맞죠. 왜냐면은 지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많지만은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테슬라까지 4개의 기업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4개의 기업은 모두 다 미국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미국의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럽과의 마찰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방금 말씀 주셨듯이 한켠에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미국의 전기차 공장 조지아주에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맞아요. 양산 시점 자체는 25년도 예상을 맞아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러면 그 시간을 좀 벌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기대도 했었죠.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기대는 무너진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의견은 예. 다른 데도 다 빠졌으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쪽을 잘 파는 기업 중에 하나가 네.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잘 파는데 거기도 빠졌으니까 괜찮아. 사실 그거는 정말 좋게 생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한 가지 괜찮은 그렇죠. 위안을 찾자면 위안을 그런데. 찾자면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현대차 기아에는 악재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장 초반 주가가 좀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겨내기 위한 현대차와 기아의 전략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와 함께 반대로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광물 자원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중국산 배터리 안 쓰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죠. 예.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한 기업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뭔가요? 네, 사실은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국산 배터리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테슬라 쪽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기업 LNF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겠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관련주들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약세를 다른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고체나 이런 기업들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예. LNF가 급등을 한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내에서의 LNF, 즉 이제 국내산 배터리 쪽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 양극재 수요 증가 가능성 이러한 예.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LNF가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 내용 자체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흐름에는 예. 모두 다 긍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양극재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 자리에 있는 네. 지금 많이 갔던 더 간다. 그 종목들이 더 간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요. 딱 LNF인가요? 아니. 더 간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네. 몰라요. 예.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더 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가치 평가를 해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기업들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제 잣대로 그냥 100배 줘야 됩니다. 200배 줘야 됩니다. 300배까지 갑니다. 27년도의 실적이 아니라 30년도 실적을 반영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무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에서 제가 뭐 양극재 업체들 더 간다 못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혹은 배터리 관련주들 시장 주도주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의 끈을 놓지 않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펼치시면서 네. 내가 가질 수 있는 매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확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당장 내일이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계속 갈 것 같았던 에코프로비엠이 하루에 그렇게 빠질 줄 알았습니까? 네.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중심에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보고 수급 상황을 그날 체크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콕 집어주신 종목은 LNF. 네. 추이는 굉장히 이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예, 여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주도주의 자리에서 내려올까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거 내일 당잠사 예고입니다. 과거의 주도주의 패턴은 어떻게 그렸고 어느 정도의 낙폭을 보였을 때 그 주도주 자리에서 정말 내려왔는가 그 일반론적인 부분을 제가 정리하고 있거든요. 내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일단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